자, 두 번째 사건은요. 한 승객이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또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데 자, 백다혜 아나운서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시죠. 지난 7일 밤 9시 인천의 한 시내버스 안. 엄마와 아들 그리고 아빠인 40대 남성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이 남성 뭔가 불만이 있는지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버스 기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내가 뜯어말리는데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남성. 경찰이 도착해도 멈추지 않는 남성의 주먹질에 버스 기사는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뭐 욕을 막 중가운데까지 서갖고 이게 막 주먹질 하려고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신고합니다. 그리고 잠깐 정차한 다음에 경찰한테 이제 전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와서 구사가 시작된 거예요. 경찰 올 때까지 10분 이상 맞고. 버스 기사를 향해 무차별 폭행을 한 승객.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끔찍한 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자, 지금 영상을 보니까 뭐 머리 막 뜯고 때리고 무슨 억하심정에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처음에는 아빠와 아들이랑 이제 버스를 같이 탔는데 버스 기사님이 아들한테 이제 앉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싸움이 벌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아빠 입장에서 이제 장애가 있는 아들한테 버스 기사가 뭐라 한 걸로 들려서 욱했다 뭐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너무 가해자 입장에서 쓴 기사였던 거죠. 폭행 피해자인 버스 기사님은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승객의 자녀가 함께 탔던 이 승객의 자녀가 자폐 증세가 있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에게 기사님이 거기 좀 앉아 막 이랬더니 아니 왜 우리 장애가 있는 우리 아들한테 하면서 뭐 폭발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자, 대부분 처음에 이 사건이 전해졌을 때는 그런 식의 기사가 났었는데 기사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핑계. 자, 그렇다면 더 이어서 들어보시죠. 내 아빠가 출발해야 되는데 서 있길래 앉으시고 출발하겠습니다니까 제가 가서 앉아갖고 죽여버린다는 둥 막 계속 욕을 하는데 그리고 때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내 새끼다 장애인이다.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맞으면서도 아니 그거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장애인이지. 그래서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애를 내가 무시했다고 앉으라 그랬다고. 아니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가서 가장 얌전하게 앉았어요, 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핑계를 댄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 밤에 자다가도 내가 우라통이 터져갖고. 아니, 내가 왜. 아, 근데 이 양 변호사님 방금 그 영상을 받은 말이죠. 예. 그 아이는 안 돌아다녀요. 근데 자리에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아버지가 막 여기 갔다 맞아요. 저기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이는 앉았는데 남성이 앉지를 않고 다니니까 이 기사분이 버스 출발하려면 앉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뒤쪽에 그러니까 버스 기사분 뒤쪽에 앉아서 그때부터 심한 욕을 하기 저 시작했다는 빨간 거예요. 원이 아이입니다. 아이는 가만히 있었어요, 예. 정말. 그런데 이제 이게 오보가 어째서 그런 건지 오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분 입장에서는 자신이 마치 장애 있는 아이에게 무슨 앉으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것도 사실은 필요한 얘기를 한데 그렇게 오보까지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보도까지 좀 잘못 나왔다라는 거죠. 아니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와전이 됐던 거예요? 버스 기사 설명에 따르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조사 받으러 갔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조서만 지금 좀 쓰겠다고 해서 그냥 나중에 받겠다라고 하고 더 구체적인 얘기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오보가 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만취 상태, 보도에서는 만취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술 취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또 그것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서 100번 양보해서 자폐 증세가 있는 아이가 버스 안을 돌아다녔다고 해서 기사님이 그걸 제지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 그러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무조건 승차했을 때 앉지 않으면요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간에 그런 기사가 주의를 줄 의무를 사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남성이요 경찰에 잡혀갈 때 영상을 좀 보더라도
아, 이게 조금 완전 뭐 엄청 막 이렇게 행동이 큽니다, 이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큰 범주로는 충동 조절을 전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가 아팠으니까 뭐 100번 양보해도 저도 아이의 장애에 대한 어떤 피해 심리 같은 아, 게 지금 있어서 경찰이 그런가. 출동했네요. 네네네. 예. 그런데도 이렇게 뭐 그냥 순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난리를 이렇게 뭐 피면서 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나 보다.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랬나라고 이해를 해주려고 그래도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내 아이를 무시해서 그랬다 없는 예를 쥐어내잖아요. 한마디로 아이 핑계를 대잖아요. 정말로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 아이를 뭐라고 한 게 아닌데 내 아이를 네가 무시했잖아라고 얘기한 건 아무도 뭐라고 안 해도 아빠가 나서서 아이의 장애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기사님이 네. 아이가 자폐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리도 없는데 또 이제 마음속에서부터 그렇다고 뭐 피해 심리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아이를 팔지는 않죠. 우리 부모들이. 예. 내 아이를 괴롭혀서 이렇게 때렸어라고 술수를 피우진 않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아이 핑계로 막 변명까지 내가 잘못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버스 기사가 나쁜 사람이야라고 거짓말까지 했기 때문에 단순한 분노 조절을 못했다, 충동 조절을 못했다 이렇게 보기에 좀 너무 좀 교묘한 면이 있지 않나요? 예. 어쨌든 이 아버지, 이 승객은 불구속 입건이 된 상태인데 양 변호사님, 저희가 보통 이 한문철 TV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그러니까 버스에서 자리에 잘 앉아 있다가 뭐 급출발을 하거나 이래서 뭐 승객이 혼자 막 넘어지거나. 구르고 이럴 때 그러니까 승객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기사들을 상대로 혹은 뭐 버스 회사를 상대로 막 이렇게 막 어떤 법적 조치에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해당 버스 회사에서도 이 기사님들한테 무조건 다 승객들이 앉으면 출발해라 이렇게 지침을 줬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닌가. 근데 그것도 또 이게 법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진 않겠지만 좀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사람이 다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과실 비율로 따질 적에 과실을 일단 추정을 하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라고 한다면 감수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일단 그냥 법조문 그대로 적용을 해서 어쨌든 사람 다쳤으니까라고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히 교통사고 관련한 부분은 법 적용도 그렇고 보험 적용도 그렇고 지금 너무 경직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기자, 그런데 이 버스 기사님이 이 물리적으로는 뭐 이렇게 충격도 있지만 폭행을 당한 것도 있지만 말 때문에 또 속상하신 것도 있다고 뭐 전해졌어요. 네, 버스 기사님은 폭언 때문에 자괴감이 든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이 했던 말을 보면 너 버스 기사 해서 먹고 살겠냐 뭐 이런 식으로도 말도 했고 나한테 맷값 밟는 게 에이. 네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을 거다 뭐 이런 막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스 기사님은 너무 분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 앞에서 저 아빠가 저 할 소리입니까 저게? 예? 알겠습니다.